안녕하세요. 연금술사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리치고 게시판에 저희 리치고 앱에 들어오면 게시판이 있어요. 질문도 하시고 계좌 인증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 이런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읽어드리고 답변을 같이 고민해 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질문 읽어드릴게요. 마연골 마동구를 보고 재무 설계를 고민하고 있는 40대 말 가장입니다. 집은 있고 축하드립니다. 집도 없고 이러면 이제 정말 대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노후 자금과 자식 교육비, 결혼 자금을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1번 노후 자금, 2번 자식들 3명 연금저축, 3번 중기자금 ISA, 4번 단기자금 마이너스 통장. 저는 50대, 20대, 30으로 배분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싶기도 하고 단기자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도 될까 싶기도 해서 의견 여쭙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투자 전략으로서 자산 배분 포털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자산 배분은 영어로 이제 asset alloc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allocation해서 투자를 하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 관리라고 이제 우리말로 하는데 영어로 이제 wealth management라고 하거든요. wealth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요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고 답도 안 나오고 백테스팅 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뭔가를 의사결정을 할 때 리스크를 없애자,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관리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러면 생각보다 좀 또 다른 색다른 탭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의 5대 리스크다, 금융의 5대 리스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 질병 리스크. 질병 리스크,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병에 걸리는 건 난 안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죠. 20, 30대 분들은. 근데 누구나 걸립니다.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암 발병률이 30%가 넘어요. 지금 이 촬영하는 현장에 3명이 있거든요. 이 3명 중 1명 암 걸립니다. 우울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팩트는 팩트니까 받아들이시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2번이나 암 수술을 하셨어요. 첫 번째 건 이제 다 끝났고 두 번째 거 지금 이제 항암 치료 받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슬퍼하고 우울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다행히 이제 건강검진 자주 하셔가지고 초기에 발견되셔서 최근에 암 수술 하셔서 이제 건강에 다시 내려가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응입니다. 대응. 그럼 암을 어떻게 대응하냐? 암의 원인이 기저질환이 명확히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결국은 피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암 수술비를 따로 모아놔야 되냐? 이것도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드시면 됩니다. 질병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가 가장 좋은 게 보험이에요. 보험 드실 때 저축성 보험 말고 보장성 보험으로 암보험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비보험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항상 다칠 수가 있고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다치면 안 나아요, 잘. 병원 신세도 생각보다 많이 지게 되고 약도 사먹어야 되고 그럴 때 실비보험이 있으면 되게 많이 이제 질병 리스크에서 위험이 줄어들죠. 없앨 수는 없어요. 리스크 관리에서는 이거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질병 리스크 관점에서 보험을 가입하시고 보험료는 전체 월급, 내 한 달 월급의 5%에서 많아도 10% 이내로만 하십시오. 자기 혼자 사실 때는 한 5% 정도 해서 하시고요. 가족 것까지 했을 때 한 10% 이상은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거주 리스크인데 우리 이제 질문 남겨주신 분은 거주 리스크가 없어요. 집이 있대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금 리스크를 말씀드리는데 예금 리스크는 예금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금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금리가 되거든요. 근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시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예금을 해서 받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금만 하면 안 된다. 이게 예금 리스크. 그리고 하나가 은퇴 리스크. 은퇴하고 나서 생활비를 써야 되잖아요. 그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인데 이분은 정말 훌륭하게도 마연구를 보시고 연금저축, IRP, ISA까지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연금저축하고 IRP는 실제로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니까 확실한 노후 대비 자금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노후 자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 자기 지금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데 연금이랑 IRP 언제 퇴직하실지를 어떻게 계산하면 60세까지 내가 일한다. 우리 회사가 60세까지 정년이라고 하면 10년 정도 남으신 거잖아요. 그때까지 연금저축이랑 IRP 얼마나 납입하실 수 계산 나오죠? 그냥 깔끔하게 1년에 1,800씩 다 넣으세요. 다 넣으시고 운영하시면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연금을 어느 정도 수령할 수 있을지가 계산이 돼요. 금감원 파인에도 사이트가 있죠. 마연굴에도 제가 써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늠을 해보세요. 1년에 200이 나오는지 300이 나오는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첫 번째가 노후자금이다. 지금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있기 때문에 집조차도 나중에 은퇴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쓰시면 돼요. 아파트면 주택연금 전환해서 쓰시면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노후자금 계산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 이제 제 5대 리스크 중에 하나가 자녀 리스크예요. 자녀 리스크가 왜 자녀 리스크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질문하신 분이 전형적인 자녀 리스크를 갖고 계세요. 자, 뭐냐면, 자, 자녀 교육비까지는 오케이 합니다. 네, 다 교육을 시켜줘야겠죠. 그리고 자녀 결혼 자금 준비를 왜 아버지가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물론 내가 모아놓은 자금이 많아. 20억 있어. 그러면 자녀 결혼 자금 한 1억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자녀가 3명이에요. 자녀가 3명인데 3명의 결혼 자금을 다 해주겠다. 해주면 좋은데 이제 욕심을 좀 줄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 자금은 니네가 알아서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가는 거야. 자, 이렇게 디파인 하시면, 자, 자녀 결혼 자금 문제가 없어지죠? 리스크가 없어졌어요. 그죠? 여유가 더 생기신 거고, 그 자녀 문제는 일단 본인의 노후,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를 먼저 세팅하시고, 남는 돈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노후 자금을 먼저 다 채우세요. 그리고 ISA로 중장기 자금을 굴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남았어. 아니면 운영이 잘 돼서 수익률이 뭐 기대한 것보다 높게 나왔거나 수익금이 내 생활비를 넘어섰다. 그러면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긴 거잖아요. 그 자금을 자녀한테 증여를 해 주시던지 결혼할 때 도와주시던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형님이니까 저보다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자녀 결혼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면 리스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스크 해지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거 본인의 욕심이세요. 그러니까 더 일하시면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되고. 근데 저도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 없고, 저도 이제 아이를 한창 키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형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어떻게 포지션을 하고 있냐면, 저도 집은 갖고 있지만 대출금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대출을 갚을 동안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부터 다 세팅해 줬습니다. 저는 1년에 1,800 꼬박꼬박 다 넣어요. 그래서 이거 10년만 해도 1년에 1,800이면 1억 8천이고 그 수익률 감안하면 이제 몇 억이 돼요. 20년, 30년을 계속 쌓아나가면 상당한 노후 자금 준비가 되거든요. 마연구를 이미 다 읽으셨으니까 아실 거고, 그거부터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은 왜 가져가냐면 자기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일을 하게 되지 못할 때, 그럴 때 뭐 보통 3개월치 생활비를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예비자금으로 남겨둬라 이렇게 해서 재무설계 뭐 자격증 딸 때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마통으로 하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 500 정도 해놓으시고 급한 일 있을 때 거기서 빼서 쓰시고 나머지 또 월급에서 남는 거 가지고 채워 넣으시면 되니까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분의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노후 자금 1번 저거부터 다 채워 넣으세요. 근데 노후 자금이 내가 50대 중반 혹은 60이 됐는데 노후 자금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거 더 많이 쌓이면 세금을 내야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하시면 55세부터 바로 연금으로 인출해서 또 굴리시면 돼요. ISA 통장으로. 그때 가서 60대 넘어가시 그러면 자녀들이 20대 초반 뭐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까지 보내줘야겠죠. 네, 저도 그 정도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한 1억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자녀 유학 자금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걸로 국내 대학 정도는 이제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만 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녀 교육비도 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과외를 얼마나 시키냐에 따라서 이 교육비가 천차만별이라 그것도 이제 노후 자금 먼저 다 세팅해 놓으시고 범위 내에서 좀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0순위가 노후자금 준비다. 노후자금을 준비했는데 남으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녀들한테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노후자금 준비도 안 해놓고 자녀한테 올인했다가 나중에 자녀랑 자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고 빚에 허덕이고 70, 80이 돼서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자녀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제가 생각하기에 노후 준비가 제일 먼저가니까 노후 준비 다 넣고 나머지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앱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또 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